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가자! 어디 갑니까? 저는 자가발전을 당황했어. 정신이 어디 어디로 잘 가죠? 가지 않는 은 실장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자고요. 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힘드네요. 일이 없어가지고. 네. 네. 외롭습니다. 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약간 끝에 편집된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내가 녹음하긴 했는데 네, 편집한 거 아닙니다. 네. 은 실장입니다. 긍정 씨였고요.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블록체인 전문가 아망디입니다. 우리 셋 다 블록체인 전문가고 듣고 계시는 저번 주 방송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모두 블록체인 그렇지. 전문가.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가 됐고 오늘 네. 것까지 들어야 이제 완벽한 4차 산업혁명의 혁군이 될 수 있는 그치. 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보스 포럼에는 나가도 꿀리지 않는. 최전선. 기반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국어 쓸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꽤 수준급일 걸. 그럼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주 방송 긍정이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요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별의별 책도 나오고 오만 작고 다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방송에서 듣고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이 있어서 약간 뿌듯했어요. 약간 부담됐어요 저는. 아 그래요? 다음 주라서? 게시판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네.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그 질문은 따로 답변 주셨었죠? 네, 네, 댓글 네. 달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랄까 그동안 예전에 우리가 이런 테크 관련된 것들을 깊게 파는 특집을 기획을 하면 네, 항상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너무 지겨워지지 않나. 기술 용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절묘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라서 내가 말하는 게 좀 낙부끄럽긴 한데 이제 좀 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기가 잘 겹친 것 같아요. 오늘 그 생각을 깨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이 없어지면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멍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 근데 사실 지난 주보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조금 더 쉬운 날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좀 실생활 더 얘기나. 이제 가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블록체인 저번 주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뭔가 기술적인 것들. 전반적인 내용을 봤다면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가자. 가자. 그래서 가자 한 거야. 그러려고. 가지아도 이따 설명해 주시나요? 뭔지? 가자 중간에 설명 한번 해줘야겠는데요. 그거는 모르시는 아는데. 분들이 그건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그냥 있어. 그러면 뭐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가자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모르는데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쓰는 건데 나? 자, 그 어감이 좋긴 해. 층이 뭔지 알아요? 층? 몰라. 그러면 존버 뭔지 알아요? 존버를 알아요. 존버 알아요? 존나 버틴다. 그거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몇 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니야. 가지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였지? 제 단어가 나온 게 그 플래티넘.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말해도 되나? 비트코인 해도 플래티넘에 돼요. 대한 네, 해도 사건. 돼요. 그 이제 청취자분들은 뭐 자세한 걸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주 특집에서 그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복사해서 하드포크. 하드포크.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코인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보완할 방법이 없을 때 새로운 가지를 쳐. 그냥 이전 거는 그냥 여기로 계속 가게 두고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걸 하드포크라고 에이, 하는데 탈출이다. 하드포크의 특성상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의 수를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게 복사해서. 되어 있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A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B 코인을 하드포크에서 A 코인을 하드포크에서 B 코인을 만들었을 네. 때 B 코인도 A 코인만큼 코인만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하드포크의 원인과 이유 같은 것들을 모두가 다 뭐 굳이 관심조차 없고 네. 그냥 어느 날 비트코인 갖고 계시던 분이 그 이전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드포크 되면서 자기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게 또 생겼어.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이 또 생긴 거야.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이게 꽤 꿀이거든. 둘 다 갖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어떤 고등학생인가 그때 트위터에서 네.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하드포크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의 시세가 이렇게 춤을 췄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왜냐면은 그때 빨리 사놔야지 자기가 복사될 거니까. 하나라도 더 얻지. 더 사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뭐 이제 그 청년분께서 미안 사실 뻥이었어. 였던 거죠. 아니야, 미안은 안 했어. 아 미안을 안 했어? 미안하다. 뻥이지롱. 아. 오히려 바보들아.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제재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네,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지 않았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날아간 게 돼버렸어요. 실제 몇몇 분들은.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이게 가상화폐 위험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본보기가 된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이제 조롱거리로 삼았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채팅 화면들 지금 현재 상황 이래갖고 막 그걸 날랐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건 여러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더 구매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승만처럼. 가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그 가자가 마치 그 비트코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정신 승리 같은 거잖아. 단말마의 비명 아닙니까? 그냥 가로 시작하는 비명 같은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픔을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불편. 전 몰랐습니다. 언짢나요? 전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해요. 전 그건 줄 알았어요. 2천만 원 가자 올리자 이런 영차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뭐 쓰기 나름이지. 우스갯소리로 쓰고 있는데. 한국말인데 뭐 이렇게. 그래 뭐 간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뭐 특허 냈어? 자 그럼 이제 이끄라는 뜻이거든. 이끄. 네. 115화 한번 가자 해봅시다. 이끄. 한번 가볼게요. 네, 가시죠. 그래서 일단 저번 주에는 블록체인에 좀 초점을 맞췄자면 이번 주에는 그 블록체인에서 나온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암호화폐. 암호화폐라고 했나요? 가상화폐 아니었어? 가상화폐랑 다른 건가 봐요.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근데 보통 틀렸어.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암호화폐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런 건지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가상화폐를 영어로 쓰면 크립토커런시예요. 크립토 커런시. 네. 그래서 뭐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리플 코인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뭐 가상화폐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요즘은 가상화폐라고 하면 누구든지 비트코인을 떠올리고 있지만 네.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가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싸이월드 도토리라든지 뭐 그렇죠. 리니지의 아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메이플의 매소. 네. 네이버페이에 있는 포인트 그렇지. 그것도 가상화폐네. 다 가상화폐가 될 수 있죠. 가상화폐라는 거는 사실은 뭐 한국말이니까 그냥 뭐 보기에 따라서는 가상의 어디에든 끼울 수 화폐. 있는 거니까. 오케이 캐시백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는 그쵸.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실제 화폐가 아닌 가상의 어떤 화폐를 그렇죠. 다 포함해서 가상화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상화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보다 조금 좁은 범위로서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제 암호화 기술 기반의 화폐로 네네. 이제 저번 주에 말했던 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고 전 세계의 모든 노드들이 모든 컴퓨터가 이를 검증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암호화폐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정의를 하고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는 정의랑 맞진 않는데 뭐 저도 섞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관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말이 없어요.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사이버머니 없습니까? 사이버머니는 있겠지. 사이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 뭐 화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돼서 네. 가상화폐라는 말을 안 쓰고 가상통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뭔 말이야? 같은 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통화도 화폐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네. 가상 증표라고 불러요. 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뭐 지폐 같은데요, 약간. 그치. 더 약간 가치가 약간 높아져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가상 증표라고 부르고요. 증표예요, 징표예요. 증표요. 증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표 같은 거죠. 수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 약속해줘서 결제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 같은 거죠, 그냥. 그냥 네. 종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직 교통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암호화폐를 주로 말할 거고 저도 원래는 가상화폐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뭘 얘기하는 건지는 저희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술적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할 때도 네네. 김정희가 말을 했다시피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비트코인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해한 게 비트코인 때문에 블록체인이 생긴 거고 블록체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50화 자가발전 50화에서도 비트코인을 한번 다뤘어요. 그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됐는데. 그게 50화였어요? 네, 정확히 50, 딱 50화였더라고. 그리고 딱 지금 100화째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거야? 115화째에서. 소름. 환장하겠네. 난 뭐 옛날 일 생각해서 뭐 합니까?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래서 저번 주에도 다루고 이번 주도 간간히 등장하는데 이제 네네. 비트코인 창시자가 이제 누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토시 그렇죠.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그분이 이걸 만들 때 그분이 만들 때 실물 화폐의 단점을 좀 없애고 싶다. 네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단점을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은. 이분이 IMF를 겪었나요? 그런가 봐. 가능성 있지. 가능성 있죠. 근데 이분 존재 자체가 막 실제로 100% 투명하게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분이라고 말했지만 네. 멈칫한 게 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가상의 존재야 그냥.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뭐 IMF 아니야? 아니 뭐 추정은 되는데 네. FRB 있어요. 아닙니까? FRB? 추정하는 인물은 있어. 넘어갑시다. 네. 네. 그래서 기존의 화폐가 갖고 있는 좀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됐고, 그래서 또 이런 돈에 오고 가는 그리고 이런 거래 장부에 대한 모든 추가 변경이 네. 투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분이 추구했던 네네네. 그런 암호화폐의 네.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존 화폐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탈중앙화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다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요새 뉴스를 보면 그 가상 통화를 규제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뭐 정부가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그래서 규제하겠다. 사실은 아니었다. 뭐 근데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근데 많아요. 그 말이 마치 공인증서처럼 말만 무성하고 네. 그렇지. 진짜 뭐 규제를 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붙자마자 약간 스탠스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이걸 육성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맞아. 우리는 암호화폐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뭐 법무부는 무조건 우리를 막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힘든데 네. 또 그 와중에 그 반대편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대체 이게 무슨 한머리 두 냄새도 아니고 한마리 냄새라니.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난주 특집을 들었으면 대충 이거에 대한 분류는 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됐을 살짝 거예요. 감은 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의 발전 여기서 이제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네.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통할 수 있는 게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제 그 개방형 블록체인과 네. 폐쇄형 블록체인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 블록체인에서 좀 설명했지만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나 데이터 같은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하고 검증하고 승인하고 이 노드들이 모든 거래에 참여해서 제가 컴퓨터를 노드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설명에 나왔던 그 블록체인의 기반은 다 개방형 블록체인을 얘기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은 실장이 저한테 보낼 때 송금하는 사람이 수신자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요. 그래서 이걸 보내고 이 거래가 이제 10분에 한 번 정도 네. 블록에 쌓입니다. 블록에 쌓여서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요. 네.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번째 블록체인을 방금 네. 블록을 만들었다고 하면 99번째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100번째 블록체인 들어있어요 블록에. 그래서 99번째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는 100번째 블록체인도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개라도 고치려면 다 고쳐야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자가발전 블로그에 올랐지만 어떻게 이게 배포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약간 비트토렌트라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모든 참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 정보들을 메꿔주고 이런 형태로 엮여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 실장이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네. 제 그 블록에도 돈이 그 장부가 다 써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장고에 얼마가 더 들어왔네 이런 장부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거죠. 내 기록만 뺏어 보면 내 장부가 100만 원이 더 들어왔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노드들이 거래를 다 적는다고 했잖아요. 네. 검증을 하고. 컴퓨터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제가 송금을 했을 때 그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적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적으려면 아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를 보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정보를 그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돈을 보냈다고 했을 때 진짜 돈이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진짜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 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 암호화폐들이 개방형 블록체인을 그런 있겠군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왜 네. 그렇냐면 그 블록체인에 있어서 모든 거래를 증명해야 되고 또 그 거래들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컴퓨터들이 필요한데 노드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한 10억대 정도가 사용하는 블록체인과 네. 자가발전 3명이 쓰는 블록체인이 있다면 어느 블록체인이 더 안정성이 높을까요? 10억대죠. 10억대가 있는 그렇죠. 컴퓨터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은 실장한테 돈을 보내고 제가 은 실장이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네. 컴퓨터가 한 대도 안 켜져 있어. 그럼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론상으로 만약에 자가 코인이라는 거 만들었어. 근데 우리밖에 안 써. 우리밖에 안 써.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중간에 하다못해 컴퓨터 한 대라도 다 영원히 켜져 있거나 그렇죠. 이래야지만 되는 거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구조상 한 대라도 켜져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살아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가정은 모두가 꺼졌다라는 가정하에 음. 그렇게 말을 하면 음. 사실은 어느 게 기록이 더 나는 안정성이 있는지는 뭐 뻔하죠. 그쵸. 10억대가 있는 컴퓨터가 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근데 컴퓨터를 누구나 이렇게 켜놨는데 선의로 이렇게 켜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돈 나가는데. 내가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음. 집 방도 더워지고 그지.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틀어놨을 수도 있지.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암호화폐를 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도 뭐 블록을 만들었을 때마다 암호화폐가 발행된다라고 네. 얘기는 했던 거지만 네.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음. 질문이 또 올라왔었는데 네, 뭐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여도?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상으로서 음.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주는 거죠. 네. 사실은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을 보상으로 주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받겠다고. 받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놓는 게 저는 사실은 그쵸.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50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제가 막 이 내용을 미리 알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저는 비트코인을 샀을지도 몰라. 왜냐면 난 어렸을 때 PD 박스라는 클럽 박스? P2P 서비스? 그거에서 이제 뭔가 이게 좋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네. 유년 시절에 유소년 시절에 네. 컴퓨터를 이제 아버지 회사에 있는 컴퓨터도 켜놓고 오고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애 좋으시 장음이네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나요? 그리드 비슷한 컴퓨팅 컴퓨터로.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대 컴퓨터들이 같은 일을 해서 이거 리소스 좀씩 남는 걸 나눠 쓰자 뭐 이런 것들인데. 원기옥.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코인 거의 대다수의 모든 코인들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띄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허용된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만 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 이것들을 보통 어디다 쓰냐면 네. 금융기관이나 뭐 네. 정부 이런 데 쓰거든요. 특수한 용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약속된 존재들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그 자체로서 기술만 취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폐쇄형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네.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얘기, 각국의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약간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개방형 블록체인은 우린 모르겠고 폐쇄형 블록체인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발전하면 또 저것도 발전하게 당연히 돼 발전이 있어. 되겠지. 근데 사실은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주체는 어떻게 보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노드를 끌 일이 없어요. 그 노드를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서버가 켜져 있는 거랑 그렇죠. 나라가 마찬가지거든요.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켜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블록체인 좀 희미한 블록체인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 탈중앙화가 네네네. 조금은 거기서 좀 멀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근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암호화폐 철학이었던 거니까 네. 시작점이었던 거니까 블록체인과는 어떻게 보면 나는 별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채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채굴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채굴이 도대체 뭐냐? 일단 돈을 버는 거니까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야, 너 되게 진취적이다. 나 할 수만 있다면 곡괭이 들고 뛰어나가고 싶어. 얼마야? 아니 그래서 저도 채굴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채굴기를 켜놨는데 하루 종일 켜놨는데 안 되더라고. 여기서 내가 이해한 거 잠깐 말해봐도 돼요. 그러면 네. 그 채굴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리드 컴퓨팅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다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네. 지금 그걸 줬다고 했잖아요. 가상화폐를.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아무나 그냥 뭐 개나 소나 컴퓨터 켜놓는다고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채굴이라는 어떤 약속된 프로그램을 돌리는 행위를 해서 그 노드를 유지시켜 주는 게 그 채굴인 거고 그럼 그걸 많이 켜놓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맞는 퍼센티지만큼의 암호화폐를 떼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우리가 말을 채굴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렇게 뭔가를 캐낸다거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요. 네. 수학 문제를 풀긴 풀지만 그 수학 문제를 통해서 그 수학 문제를 까보면 뭔가 가치가 있는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블록과 블록 간의 그 체인 있잖아요. 네네. 그 체인을 걸어주는 데에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을 거는 데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을 건다는 게 결국은 거래들을 모두 다 나중에 전 세계 컴퓨터들이 공유할 수 있게 기록을 해줘야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데 그 채굴이라는 약속된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굴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다 대입하기 시작하면 그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꼭 곡괭이로 떼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뚝 뛰어 나오는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는 좀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네, 예. 뭐 항상 말했지만 10억대가 있는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컴퓨터가 내는 열만 해도 뭐 그냥 파워로 환산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이 현재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했던 게 이제 2월 4일인데 네네. 2월 4일 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는 50만 7,600개 정도의 블록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50만 7,600개. 네. 엄청난 양이네. 이게 10분에 한 번씩 계속 생기고 있어요. 10분에 한 번씩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블럭이 저번 주에 말했던 네.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무결하다. 이거는 해킹 당하지 않고 항상 안전한 데이터가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에 생성되는 블럭은 바로 직전의 블럭의 해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번째 만약에 지금 50만 7,600개 중에 내가 10번째 정도에 있는 블럭을 네네. 해킹을 하고 싶어. 아주 옛날 거. 아주 옛날 걸 해킹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10번째 블록에 있는 걸 고쳤어요. 네네. 그러면 10번째 있는 거 정보만 고치고 거기 있는 해시 정보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11번째에 있는 블럭에도 10번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11번도 고쳐야 되고 그럼 11번을 고치려면 12번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쳐야만이 고칠 수 있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10번째 네. 거를. 근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것만 고친다.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컴퓨터를 써요. 막 나 라이젠 써. 엄청 좋은 컴퓨터 쓴다.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한 뭐 몇 분 내로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해시 값을 만드는 거는 네네. 몇 초 내로 끝나요.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0. 몇 초 내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엔 되게 좋은 컴퓨터가 있다면 네네. 사실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내 내 장부만 것만. 고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채굴이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네.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작업 증명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이만큼 컴퓨터를 투자했으니까 나한테 비트코인을 줘. 그래, 내가 컴퓨터 몇 시간 켜놨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채굴 프로그램을 몇 시간 켜놨으니까 네. 나한테 이 정도의 퍼센트를 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컴퓨팅 파워를 썼다. 내 컴퓨터에 힘을 썼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블록에, 그러니까 이번에 만드는 블록의 맨 윗장에 기록하면서 블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거래 기록은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을 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블록체인에 이번 블록에 첫 번째 블록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거래 기록에 아망드가 이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아망드한테 12.5 비트코인을 주겠다. 라고 이걸 시작으로 이후 기록이 쌓이는 방식이에요. 네네. 야,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12.5. 네. 이게 지금은 한 12.5 비트코인 정도 주는데 네. 일정 기간에 따라서 계속 반감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쵸.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수지가 안 맞는 시점이 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7인가 뭐 네네네. 그랬는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 비트코인의 첫 거래를 쓰는 건 그럼 운이네요.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컴퓨터를 얼만큼 돌리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올라가는 첫 건가? 번째 기록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로또를 100만 장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있고 10장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치. 물론 운이긴 하지만 얘가 확률이 높잖아, 한쪽이. 그치. 그리고 거기에 그 장부에 첫 줄에 기재하지 않은 사용자들 채굴을 하는 사람들도 네. 켜놓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벤트네요. 어떻게 보면 첫 줄 썼다는 거는. 네. 그렇죠. 환호성 질러도 되는군요. 그럼 첫 네. 줄 쓴 다음에. 애플 명예의 스토어 전당, 가는 명예의 것처럼. 전당. 애플 스토어 가는 것처럼.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채굴에 조금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여기 들어가 보면 다시 나와도 되죠? 저 같은 거. 들어갔다 잠깐 나올 거예요. 저도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건데 네. 모든 블록들은 앞에 머리를 갖고 있어요. 블록 헤더라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네네. 블록 헤더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전 블록의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을 갖고 있어요. 이전 블럭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 그 네. 블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일종의 머릿말 같이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장부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앞에 해시 값이 이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 가져야 할 n비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넌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뭐 이게 이제 추후 설명을 드릴게요. 네. n비트라는 게 있고 넌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주소창에다가 blockchain.inf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발행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블록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10분에 거래 한 개씩. 내용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거래 내고 다 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이런 그 각 블록마다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올바르게 이게 해시가 정확히 이 블록체인이 유효하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블록 헤더의 해시 값들이. 근데 방금 제가 어저께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썼던 블록 해시를 한번 보니까 0000000000001ACE64 이렇게 돼요. 앞에 0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네요. 이상해. 그래서 그 전에 해시 값을 한번 봤더니 000000040C1EDD 이래요. 이상해. 우리가 말했던 해시 값들은 뭔가 엄청 복잡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한 데다가 한 글자 아주 사소한 하나만 바뀌어도 해시값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은실장을 내가 음실장으로 쓰면 아예 다른 존재가 해시값이 되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운 건 그런데 이상해요. 해시값이라고 나온 게 앞에 0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봤죠. 했더니 이 앞에 000이 네.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 해시 값들에 대한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한 글자만 바뀌어도 값이 바뀌는 해시 함수에 있어서 앞에 이렇게 0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로 만들기에는. 심지어는 거래 내역이 계속 바뀌는데 거래 장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정한 값의 해시 값을 만드는 게 네. 그런 거래 장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0000이 많이 붙은 해시코인을 해시 값을 만드는 게 네. 이제 어떤 하나의 작업 증명 과정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호 특집에서 말했던 네. SHA-256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네. SHA-256 방식의 해시 네. 암호를 쓰고 있는데 해시 함수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사실은 SHA-256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씩 잘라서 읽어보면요. 네. 16진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숫자예요.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00, 뭐 0000, 뭐 1A 이렇게 떨어져요. 네네. 총 32글자인데 네. 32글자를 두 글자씩 자르면 16자리가 되잖아요. 그쵸. 16칸을 딱 보면은 이게 하나의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찾아내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해시 함수로 변환을 해보면 네. 블록체인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경우의 수를 굉장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넌스라는 그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채굴기가 그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나 네. 네. 이해한 바를 설명을 해봐. 그러면. 단순히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블록을 만드는데 네. 채굴이라는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블록을 만들려면 아까 말했듯이 그 정말 특이한 해시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해시값을 찾아내는 행위가 컴퓨터 한두 대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네. 그냥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거 찾는 행위를 그냥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일을 맞아요. 나눠서. 근데 일을 이제 나눠서. 이 거래를 하고 있는 아까 50억 명? 50억 명 중에 한 명이
한 쪽이 갑자기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럼 이제 그 블록은 끝나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10분에 만들어지는 거래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를 한번 하려면 뭐 40분, 5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블록이 모자라. 한참 나중 블록에 내 거래 내용이 적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유시민 작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 한 번 거래하는데 40분, 50분 걸리는 게 이게 무슨 거래냐, 이게 무슨 화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할 말은 처음엔 그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다. 한창 밀렸을 때는 40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네. 거래량이 많을 때. 네. 그래서 뭐 이런 값들을 만드는 게 있다라는 네네. 것만 알면 되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뭐 알 필요는 없겠네요. 네, 지금 제가 뭐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말했기 때문에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채굴을 해도 네. 이건 몰라도 되는 게 내가 채굴기가 될 건 아니야. 그렇지. 어. 채굴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딱 금덩어리가 나오듯이 나오는 게 그게 아니고 키보드를 막 캐는 게 아니야. 이전 장부랑 이번 장부를 연결짓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죠. 받는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일부러 네.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갑이랑 거래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겠네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지갑이라고 하면 네네. 윤 실장 지갑에 얼마 들어 있어요? 전 돈이 없어요. 굉장히 지갑에 얼마 전 지갑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 제 지갑에 한 12,000원 정도 들어 있어요. 네네. 네. 그럼 윤 실장이 제 12,000원이 탐나면 제 지갑을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고방식이 사람들이 잘못됐어.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지갑을 훔쳐가면 네네. 비트코인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치. 지갑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채굴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만들어내는 약간 허상 같은 거 아닌가요? 무조건 열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갑은. 지갑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의 그 인터넷 뱅킹 카카오뱅크라고 예를 들게요. 카카오뱅크 앱에 1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내가 근데 굉장히 폰을 가져가면 그 100만 원을 내게 되나? 그건 아니지. 100만 원어치 핸드폰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네. 100만 원 근데 어딘가에 카카오뱅크 서버 어딘가에 긍정의 잔고에 100만 원 네. 있다는 숫자가 있는 거를 땡겨서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쵸. 나한테. 정확히는 그 숫자가 실제로 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지갑도 같은 원리인데 거래 장부나 그 가치를 직접 저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뭐 송금 거래를 일으키는 인증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이런 네트워크를 네. 담당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간다고 뭐 은 실장한테 12.5 비트코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블록체인에 있는 그 거래랑 맞춰봤을 때 그렇지. 그게 떨어졌을 때만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갑에는 거래 인증용으로 개인키라는 게 발급이 돼요. 네네. 우리 암호 특집에서 했었죠. 이거 공인인증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인인증서랑 비슷한 거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같은 거지. 암호화 기술이. 암호화된 거. 네. 그래서 이 개인키가 해킹당하면 블록체인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어요. 어떤 지갑 프로그램을 쓰든 개인키가 해킹당하면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다 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키는 그 지갑의 고유번호, 비밀번호,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기 때문에 이 개인키를 잘 숨겨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갑 프로그램이 개인키를 안 가르쳐줘요, 사용자들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널 못 믿는 거야. 사용자를 못 믿는 거지. 너가 잊어먹으면 내 책임 될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이 지갑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밀번호를 자가발전 만세 느낌표 이렇게 했어. 이건 개인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청취자들도 이제 개인키라는 거는 그 지갑의 비밀번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든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할까봐. 네. 그거는 그냥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잖아요. 아이디도 아니고 그냥 오픈 맘대로 만들어놓은 이미 이상한 글자들이에요. 이상한 글자들. 내가 만든 그냥 글자. 그 글자가 해킹이 당하면 이제 모든 게 털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개인키가 그거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보통 그 지갑을 관리하는 뭐 비밀번호나 아니면 지갑을 관리하는 그 거래소의 사이트들 네네.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랑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그 암호를 잘 네. 갖고 계셔야 개인키를 안 털릴 수 있다. 그렇지.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개인키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컨트롤 C에서 복사하면 될 것 같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 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하드웨어 지갑은 그 하드웨어 지갑에 내에 이제 개인 키를 생성을 해가지고 요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딱 꽂으면 개인 키랑 그 USB 안에 지갑 프로그램이랑 개인 키랑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야. 네네네. 어떻게 보면 OTP,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 OTP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해커가 그 동떨어져 있는 USB 메모리에 접근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USB 온라인에 있으면 사실 가능성이 좀 열리더라도. USB 뽑아버리면 끝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드웨어 지갑을 쓰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거래소는 뭘까요, 그럼? 거래소는 거래할 수 있게 중개해 주는 거. 마켓. 마켓이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랑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공간인데 뭐 주식 거래소랑 똑같아요. 네네. 똑같은데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뭐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네네. 구매할 수 원화로. 있는 창구고 또 예를 들어서 A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B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살 수도 있고 다시 A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네. 변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가 운영되는 방법은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거래가 올라갈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질 것이고. 요거를 근데 돈에 약하신 분들은 주식에 비유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쌀 한 가마니에 계란 한 판이었는데 쌀이 이제 너무 많아졌고 쌀 2가마니를 줘도 계란 한 판을 못 사는 그런 식으로 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근데 보면 돼요. 문제는 시장도 그렇고 주식 거래소도 그렇고 때가 되면 문을 닫는데 네. 문제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24시간 닫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재밌는 건 주식 거래소, 주식이나 뭐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죠. 보통 국가의 중앙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기 네네네. 때문에 많아야 한두 개예요. 어떤 게요? 그 국가의 주식 시장이 뭐 네네. 비상장 거래소 빼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A 주식 거래소와 B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서로 다르죠. 보통은 그렇죠. 다르고 네. 그리고 이 상장되어 있는 시스템 간의 가격이 아예 뭐 참고할 게 없어요. 서로는 그 그렇죠. 기록 그 뭐 어떤 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네. 근데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이 있고 그렇죠. 코인원에도 비트코인이 있고 네네. 어디에도 또 비트코인이 있고 네. 은실장 거래소에도 비트코인이 있어. 네네. 근데 이 거래소 간에 비트코인이 다 송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보내줄 수가 있죠. 송금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서로 시세가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네네. 거래소마다 시세가 달라요. 빗썸은 뭐 비트코인이 1,000원이고 뭐 코인원은 1,200원이야. 네네. 그러면 1,200원인데 옮겨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다른 주식 거래소 주식 거래에 비교하자면 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이 것들 알수 있을 것 부분도 같아요. 그 우리가 이발소에서 가끔 나오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그 주먹구구식 해석을 해서 지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가끔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가상 거래소까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들 했는데 2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네, 2부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해요. 좋습니다. 응. 네, 코인 너무-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할 네, 겁니다. 혹시나 네. 그거 듣고 기대하면서 지난주부터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끄셔도 됩니다. 네. 네. 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죠. Shades.